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의 책자는 선생님 이렇게 세워서 아니, 선생님이 책 보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그렇죠? 약간 세워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요거 보고 대답해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이가 보기 편하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거꾸로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대처를 하는데 그게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거면 1번. 그쵸? 하는데 소극적이고 바람직한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나면 장난감을 부순다던가 그쵸? 그다음에 막 뭐를 먹는다던가 이런 거 여기 예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렇게 말하면 2번. 어쨌든 뭔가 행동을 하는 거죠. 모른다고 답하면 3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선생님들이 체크하시는 문항마다 선생님 점수 배점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이라고 무조건 점수가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봐서 영문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번 문항은요, 이제 답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아이가 뭘 좋아한다고 답을 하잖아요. 못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자, 좋아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왜 좋아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놀이도 대답을 하고 그 이유도 알고 있다. 그러면 1번. 좋아하는 놀이인데 왜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몰라요. 그냥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거 체크하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가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 그런 아이는 이제 3번의 체크. 그래서 아니 이걸 모르는 아이들도 있나? 이렇게. 근데 검사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이셔서 또 나름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4번 문항은 자 아이의 이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뭐 지능이다 그러면 우리 지능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답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답을 듣고 왜 친구들이 많다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다 이유를 묻죠. 상황을 묻고 이유를 묻고. 이유를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죠, 선생님. 질문하기 위해서는 내용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커서 무엇이냐. 그래서 이게 그 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 표정이 너무 생생해서 제가 많이 웃음이 나는데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묻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장래에 되고 싶은 사람을 말했다. 그럼 1번.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답하지 못해요. 없다, 모른다 라고 한 경우에는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항은, 자, 5번에서 어떤 직업을 답을 했어요. 그러면 5번에서 직업을 답하지 못한 아이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답안지에 그냥 4번을 이유 제시 못하면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가 되고 싶다고 했어.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다고 했어.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 이유가 직업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면 1번. 단순하거나 그 직업과 상관없는 이유를 제시한다면 2번 이렇게 체크하라 하는 거죠. 단순하다는 거는 그냥요, 뭐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엄마가 좋다고 그랬어요. 이런. 그다음에 7번 문항 저 보세요. 이 그림을 가리키셔야 돼요. 가리키면서 아이가 보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싸우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 중 한 가지를 고르세요. 그러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모른 채 한다. 그리고 그만 싸우라고 한다. 3번 구경한다. 어떤 답 많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모른 채 한다도 꽤 많습니다. 누구 영향일까요? 부모님이 그러겠죠. 싸우면 다칠까 봐, 우리 아이 다칠까 봐, 그렇죠? 구경한다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솔직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표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아용 검사지, 요 이제 검사지 그림 가리키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 친구들과 놀 때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바라보는 친구를 보면 나는 어떻게 하나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적절하고 적극적인 답. 예를 들어서, 가서 뭐 물어봐요. 왜 그러고 있어? 우리 와서 같이 놀자. 뭐 이런 류의 답을 한다면, 그건 1번. 적절하면서 단순한 그 대답. 예를 들어서 모른 척 한다. 모른 채 한다도 뭐 글쎄요. 이 수준에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거니까 단순한 응답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부적절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리 가라 그런다거나 괴롭히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답을 했을 때 3번에 해당이 되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아, 배점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1번이 당연히 이제 높은 점수를 받겠죠. 자, 9번 문항. 우리 유치원 혹은 또 뭐 어떤 원, 여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러면 이제 답을 하고 나서 답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혼자 있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누구라고 답을 해요. 다른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세 가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질문에 모두 적극적으로 답을 해요. 인기가 많은 친구가 누군지도 알고, 자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 대답을 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두 개 질문에 답을 해요. 하나도 답을 못하면 3번. 이렇게 답안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영역에 뭘 물으려는 건지는 좀 짐작이 되시죠, 그 선생님? 자, 9번 문항에서는 우리 아무개, 지능이의 친구 중에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러면 아이들 중에 친한 친구 없는데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어요. 친한 친구 없어요. 라던가 그냥 답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겠죠. 혹시 친한 친구가 없으면 뭐 가족 중에 엄마, 동생, 형, 그쪽 이렇게 가족 중에 그 대상을 바꾸어서 질문을 해줘도 된다. 그 다음에 답을 듣고 나서 그 친구가 혹은 동생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해서 자, 모두 응답했다. 둘 중에 하나만 응답했다. 하나도 응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변별을 합니다. 자, 10번 문항이었고요. 11번 문항에 답해보세요 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했던 친구의 기분이 오늘은 어때 보이나요? 그러면 오늘 그 친구를 못 만났다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상을 바꿔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답을 하면 그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10번과 같은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 친구가 그런 기분이 드는 이유, 기분이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을 듣고 모두 응답했어요. 기분도 얘기하고 왜 기분이 그런지를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면 1번, 둘 중에 하나면 2번, 하나도 응답을 못하면 3번.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가 답하는 걸 듣고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12번 문항을 볼게요. 맛있는 음식이 생겼는데 저쪽에서 나와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 오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 다음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세요 하는 거죠. 선택지가 빨리 먹. 선생님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 꽤 있어요. 아마 형제가 많아가지고 빨리 먹지 않으면 나까지 뭐 많이 못 먹는다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먹어버린다. 그다음에 못 보게 감춘다. 그리고 친구들과 나눠 먹는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어떤 점수가 가장 높겠어요? 나오죠, 그렇죠? 3번이라고 답한 아이에 높게 나올 것이다. 자, 13번 문항은 선생님, 요거는 딱 보기에도 수행평가겠죠, 그렇죠? 신체 운동. 자, 질문하기 전에 손 동작을 좀 미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 나가기 전에도 하고. 자,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거예요. 다 본 후에, 보면서 막 흉내내는 게 아니라 다 본 다음에 따라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움직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두 손을 나란히 하고 선생님 여기 나오잖아요.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하셨죠. 처음에는 두 개 다 주먹, 그 다음에 피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주먹. 여기 보이실까? 주먹. 그 다음에 바꿔서 이렇게.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있는 자리에서. 이 화면 보시면서. 주먹, 펴고 한쪽, 한쪽 이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딱 보여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이가 따라하면 정확히 따라해. 1번.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따라하는 편이다. 흉내는 낸다. 그럼 2번. 거의 못하면 3번. 그렇죠? 이런 거는 조금 근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죠? 딱딱 딱딱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모양이, 손 모양이 약간 오른손, 왼손 바뀌는 건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쵸? 오른손 주먹을 먼저 하거나 왼손을 먼저 하거나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 모양만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14번도 선생님이 하는 걸 다 본 후에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왼손, 오른손 주먹, 이것도 해보세요, 선생님. 주먹,
그다음에 오른손 펴고 동시에 펴고 동시에 주먹 이렇게 그쵸? 주먹 펴고 펴고 주먹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것도 선생님 이제 뒤에 얘기를 나오겠지만 너무 빠르게 하거나 그쵸? 막 손을 흔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아이가 집중해서 차분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움직임 없이 주먹 피고 피고 주먹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따라하면 1번, 뭐 부족하지만 흉내는 낸다? 그럼 2번, 거의 못한다. 그렇죠? 아니면 그냥 안 할래요, 못해요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3번. 자, 13번하고 14번을 수행할 때는요, 주의하셔야 될 게 당연히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니지만 충분히 미리 연습을 좀 하시고요. 손을 흔들거나 이런 거, 또 음악 선생님들이시니까 박자감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주 뉴트럴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차분하게 손 동작만 보여주시면 되고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 속도로 시연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검사자의 동작을 다 본 후에 그쵸? 해보도록 하기. 그래서 선생님이 할 때는 보기만 하라 하는 거예요. 그쵸? 보면서 막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다 본 후에 선생님 손 내리고 아이가 혼자 해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아이의 경우 그쵸? 왼손, 오른손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관없다는 거죠. 똑같이만 하면 한쪽은 주먹, 한쪽은 뭐 보자기 이것만 정확히 하면 괜찮다. 유아가 많이 어려워할 경우에는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그래서 많이 보여주면 안 되고 최대 총 2회까지만 가능하다. 그렇죠? 두 번 보여줬는데도 못해. 그럼 그냥 못함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에 선생님이 원래는 두 번인데 한 번만 더 해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2회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15번 문항을 볼게요. 자, 지영이는 놀이터에서 한참을 놀고 들어와 피곤했던지 곤히 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곤히 자고 있다는 게 다음 중 어떤 뜻일까를 묻는 거예요. 표현 어인 거죠. 그렇죠? 깊이 자고 있다, 엎드려 자고 있다, 기대어 자고 있다. 곤이라는 말을 아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선생님 어때요?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그쵸? 6세, 7세 문항 주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변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입니다. 곤이 자고 있다. 뭐 엄마가 만약에 집에서 동생이 곤이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마, 깊이 자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걸 혹시 얘가 들은 경험이 있다면 이제 차단일 수도 있고 맞추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자, 16번 문항은요, 이제 그림을, 아이가 보고 있는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결혼하는 사람, 신부, 그쵸? 신부라는 말이 들어가면 1번. 결혼하는 사람, 시집 가는 사람, 결혼하는 여자, 뭐 이런 신부에 대한 그냥 설명 돌려서 하는 거면 2번. 드레스 입은 여자, 엄마, 이런 거, 일리에 속하지 않는 대답은 3번으로 답지에 표시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17번인데요, 선생님. 이 17번 문항은 딱 보기에도 자연지능에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과일이 나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아이한테 우리 친구 가위표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손으로 해보라고 하세요. X표 이렇게. 왜냐하면 이 검사지 아이가 보고 있는 그 책자 검사지 위에다가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거기다 X표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못하면 선생님이 X표, 가위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검사지, 아이가 보는 검사지의 그림을 가리키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모두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거나 유아의 수양을 보면서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되는 그림은 자연지능과 관련된 과일이지만 사실은 뭘까요? 언어지능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잘 듣고 그거를 이해해서 이제 그대로 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다음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는 거죠. 다음 그림 중에서 키위를 나타내는 것에 손가락으로 모두 가위표를 하고 키위를 뺀 나머지 과일 중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과일 두 가지 동그라미를 하세요. 선생님도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단기 기억 상실증, 그쵸? 나도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어떤 선생님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려운 문항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도 아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해내는 아이가 있고 그렇죠? 지시대로 모두 수행을 했어요. 키위 그림 두 개 손가락으로 X표 하고 키위 이외의 과일 중에서 그 두 개 과일에 손가락으로 O를 다 했다. 만점. 그러면 1번. 그 다음에 지시하는 대로 모두 하되 한 가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2번.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 실수를 했다. 그러면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나온 문항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항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항은요.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막 부연 설명하면 안 되고 그쵸?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다음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중에서 바나나를 나타내는 것에 손가락으로 모두 동그라미를 하고 바나나를 뺀 과일들 중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과일 한 가지에 X표 하세요. 앞에랑 오, 자, 19번 문항이에요. 검사지의 그림을 아이가 볼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네요. 아, 검사자 그림, 그쵸? 선생님 그림은 볼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한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아이용 검사지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림 가리켜 주세요, 선생님. 가리키면서 이 그림을 보고 있지 않은 선생님에게, 우리 진욱이가 보이는 그림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죠? 그림을, 그쵸? 근데 아이한테는 이거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 그림에 대해서 말하기 표 같은 거죠. 그렇죠?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20번 문항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 달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그림 보고 있지 않은데 보고 있지 않은 선생님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얘가 뭐 어떤 남자애가요 책을 읽고 있고요.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 비슷한 내용이 이 중에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무슨 그 색 옷을 입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개수에 따라서 5개 이상이면 1번, 그 다음에 서너 개는 2번, 그 다음에 2개까지는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을 봐가면서 빨리빨리.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검사지 그림을 위에서부터 가리키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위에 그림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고 이렇군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삼각형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리켜서 이렇고 이렇군요. 이렇다면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렇게 지시어로 이제 물어봐 주시라 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선생님?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찾아내는 거. 공간지능 영역. 그다음에 22번은 자, 마찬가지로 이렇고 이렇군요. 이렇다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면 답은 뭘 것 같아요, 선생님? 3번. 3번을 고르는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고 아이가 선택한 번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답이면 가장 높은 배점을 받겠죠. 그다음에 23번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그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선생님, 이게요, 뭘 것 같으세요, 선생님? 공간지능일 것 같죠, 그쵸? 공간지능일 것도 같지만, 여기에 논리술이죠. 논리적인 것도 들어가는 패턴. 그쵸?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3개, 동그라미 하나 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답이. 패턴을 쭉 하자면 순서가 1번이겠죠. 그쵸? 그거를 찾아내느냐. 근데 뭘 묻는지 이해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대답하는 애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은 이제 숫자죠. 그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줄을 서서 두 명이 이제 타려고 하고 있어요. 모두 버스에 오르면 버스에는 운전기사 아저씨까지, 운전기사까지 모두 몇 명인 건가요? 이거 논리수학. 그쵸? 숫자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8조각의 피자가 있어요. 진이가 2조각 먹고 상미가 3조각을 먹었어요. 그럼 몇 조각이 남았을까요? 숫자. 그다음에 26번은 자, 이거 보세요. 그 공간지능과 관련된 거죠. 이것과 같은 그림은 무엇일까요? 찾으라 하는 거예요. 1번을 찾아내면 그쵸. 점수가 높겠죠. 그쵸? 근데 정사각형이 사각형 모양이긴 하지만 3번을 찾는다거나 하면 이제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유아용 검사지에 있는 그림을 가리키면서 질문하십니다. 자, 이거 선생님 거리 감각 그쪽 공간지능에서 그 빨간 공과 가까운 순서대로. 근데 이게 좀 희미해서 그런데 선생님 책에는 아마 더 쁘게 보일 거예요. 그 분홍색이 있으니까 당연히 요게 이거 그럼 이 중에 또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오렌지색 아니에요? 주황색 아니에요?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네. 근데 얘를 빨간색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그래 그럼 이걸 주황색이라고 치자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요 공과 빨간색과 가까운 요 공과 가까운 순서대로 공의 색깔들을 말해보세요. 선생님, 거리가 얘가 기준인 거잖아요. 요건 가깝잖아요. 그쵸? 자, 초록색하고 파란색을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어디서 변별이 될까요? 노란색을 먼저 말하느냐? 분홍색을 먼저 말하느냐? 요게 아주 가까운 것 같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죠. 살짝. 이런 차이를 캐치해내는 아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그거대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고. 자, 28번은 동물의 서로 다른 점, 그쵸?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 다 똑같이 보이는데, 그냥 둘 다 곰이잖아요, 선생님, 그쵸? 그런데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개 이상 얘기하면 1번, 2, 3개, 그 다음에 1개 정도, 아니면 답을 못하거나 체크해 주시고, 29번 문항, 그쵸? 이 물건의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겉모양의 공통점과 쓰임새의 같은 점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시 설명 소개에 뭐 유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둥그렇게 돼 있어요. 뭐 테두리가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3개 이상 포함되면 1번. 한두 개, 그 다음에 아예 공통점을 말 못한다.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자, 30번 문항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하지 말고 가리키시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 중에서 이것은 어느 곳에 어울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답은 어디겠어요, 선생님? 요 올리브색, 그쵸? 연두색, 요거에 들어가야 맞겠죠? 그거에 따라서 답을 해주시고, 31번 문항은, 자, 이것 다 이렇게 지시어로 얘기하셔야 돼요. 이것과 이것 중에서 그림 1을 가리키고, 이것과 그림 2를 가리키면서, 어느 곳에 잘 어울릴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문항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가 선택한 것을 다음 중에 골라서 답안지에 표시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물어보라 하는 거죠. 음, 이유를 잘 알고 있고 설명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대답하고. 그렇죠? 다음 중 종류가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아동이 선택한 것을 그냥 표시하시면 됩니다.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뭘 하시겠어요? 2개는 사자고 하나는 호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사자인지 암사자인지 또 이런 걸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답했느냐에 따라서 또 로직에 의해서 이제 배점이 됩니다. 33번은 자, 이것과 이것을 가리키면서 이곳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선생님? 장미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수생식물이 아니라 육지에서 나는 꽃이죠? 어느 곳에 포함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그림 1, 그림 2, 그 다음에 모른다 이런 거에 따라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 음악 수행기겠죠, 그렇죠? 노래를 듣고 평가하는 거예요. 속으로 박자를 세면서 이제 들어주세요 하는 거죠. 선생님이 아이가 노래를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 애들이 생일 축하 노래는 다 알지 않나요? 그렇죠? 영어로 해도 괜찮고 뭐 중국어로 하겠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고 생일 축하합니다 대부분. 근데 간혹 모른다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 그냥 아는 노래, 부르고 싶은 노래 하나 하라 그러면 돼요. 꼭 생일 노래 아니라도. 그래서 얘가 박자감, 음감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이 보셔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체크하시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나와 있죠? 길이가 정확하고 일정한 박자와 속도로 부른다. 그럼 우수하면 2점, 보통이면 1점. 이렇게 이제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기준을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몇 점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 점수가 4에서 6점이면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그냥 다른 노래 불러봐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융통성 있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지능이가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모두 말해보세요. 제목은 몰라도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얘기하는 애도 있을 것이고, 제목은 모르지만 노래로 이렇게 불러주면서 얘기하는 거 있을 겁니다. 노래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죠? 그런 거를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운동지능의 영역을 해서 머리에 얹기에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을 것 같아요. 적다 아이들 보는 그림책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 하나, 그리고 전체 하나, 그 다음에 한쪽에만 손잡이가 달린 머그컵 같은 거 있죠? 컵. 그리고 그림 카드 3장, 흥미 카드 24장. 이건 이제 선생님들한테 주어진 검사용 그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준비하시면 되고. 자, 이제 검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검사는 일어나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책상에 이제 앉아서 1대1로 질문하기 그 검사를 했잖아요. 자, 일어나라 해가지고 아이가 책상이나 벽 이런 데 이제 의지해서 짚지 않도록 하시고 딱 반듯하게 서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에 뭐 머리띠를 했다거나 뭐 모자를 썼다거나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벗게 해주시고 자, 책을 보이면서 선생님이 시연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모델링을 해주시는 거죠. 머리 위에 책을 올려놓고 균형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떨어뜨리고. 그쵸? 그래서 아이가 머리에 책을 올려놓고 균형 유지하는 시간을 초시계로 재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책을 안 떨어뜨리는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답하는 거죠. 33초 이상이 나오기 또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쵸? 그렇게 가만히 선생님 예전에 보면 뭐 ADHD 이런 아이들 가만히 있기 연습 같은 거 막 시키는 거 있죠. 오은영 박사가 그런 거 집에서 하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아이들이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제 0에서 3초 금방 떨어뜨리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마 자세 선생님. 선생님 혹시 기마 자세 아세요? 아시죠? 그쵸? 기마 자세가 뭔지 모르면 이제 검색해 보셔도 되고 다리를 좀 어느 정도 굽혀야 되죠. 우리 이렇게 뭐 PT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뭐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손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이가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인데 의자 없이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시계로 측정하시고 그만할 때까지. 근데 이거 뭐예요, 선생님? 검사자 입장에서 조금만 아니야 더 할 수 있어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조용히 앉아서 시간만 재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격려하거나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돼. 이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답안제 표기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3번, 4번은요. 공을 던져서 이제 수행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수행 검사를 하는 건데 세 개 던지지 않는 거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가슴 높이로 적당하게 던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실 때 공 던지는 연습도 조금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2번까지는 던져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준비물은 공 하나고요. 아동과 한 1.5m 정도, 그러니까 대략 성인이 양팔을 뻗은 거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 거리감을 둔 상태에서 공을 한번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공을 잘 받았다. 받으면서 뭐 떨어뜨렸다. 놓쳤다. 근데 받았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쥐고 있지 못하고 금방 떨어뜨렸다.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시면 되고 4번은 자, 이제 선생님이 던지는 공을 받아보세요 해가지고 아까는 아이가 있는 대로 받기 쉽게 보내줬죠. 그쵸? 3번은. 근데 4번은 다른 방향. 골키퍼들이 골 넣을 때, 그죠? 그 축구 선수들이 일부러 못 맞게 하는 것처럼 아동이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한 45도, 너무 멀리 하시지 말고 한 45도 각도로 던져줬을 때 그걸 받아내느냐, 아니면 받았지만 떨어뜨리느냐, 못 받느냐, 이제 이 차이로 이제 변별이 될 거고요.
자, 5번입니다. 이것과 같은 것을 나타내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보기 중에서 고르세요 해서 조그만 정육면체 준비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고르게 하고 6번은 컵입니다. 그쵸? 자,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머그컵. 위에서 본 모양은 2번이겠죠. 그쵸? 이걸 찾아내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배점이 다르게 주어질 거고요. 자, 7번 문항입니다. 자, 준비물은 이렇게 그림 카드 3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시간의 순서. 그쵸?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인 거에 있어서도 왜 논설문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그거 예전에 국어 문제 풀 때 지문에서 막 지문 섞어 놓고 순서대로 맞추라 하는 거 많지 않았나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걸 이 유아기 때도 보는 거예요. 세 개의 그림 카드를 시간의 순서와 반대로 나열해 보세요. 이건 뭐예요? 난이도가 높아졌죠. 그렇죠?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하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뭐 어떻게 먹는지 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빵을 먹어요. 그 다음에 막 먹고 나서 물을 마셔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런 경우 있어요. 엄마가 항상 뭐 먹기 전에 물 먼저 마셔라. 이게 엄마들이 키우는 거에 따라서 물을 먼저 마시는 걸로 먼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생님 어때요? 빵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빵이 있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먹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물 마시는 게 세 번째겠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반대로 나열해 보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문제가 꼬여진 거죠. 뭘 답변하는 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 카드인 겁니다. 여기서 어떤 활동을 제일 좋아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8장을 딱 보여주고,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골랐죠? 그러면 그 고른 카드는 이제 같이 고르지 못하도록 빼놓으시는 거예요. 딱 빼놓고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 그럼 두 번째겠죠, 선생님. 그쵸? 그래서 제일 흥미있는 거, 두 번째 흥미있는 거를 고르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 골라보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 고르면 그거는 보지 못하게 빼놓고 나머지 중에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라. 이렇게 해서 쭉 봅니다. 이거는 뭐 어려움 없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 그리고 검사가 끝납니다. 그렇죠? 후미카드. 자, 그러면 3부 음악 수행 검사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그 CD에 그게 들어있어서 뭐 CD 플레이어를 준비해달라 이랬었는데 요즘은 다 그렇죠? 뭐라 그래, 이 휴대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일 받아서. 자, 3부는 녹음된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답안지에 표기하게 하는 겁니다. 답안지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그 CD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 목소리에서.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문제에 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 들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들리는 소리 중 다른 소리끼리 짝지어진 것을 말해 보세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소리. 그러면서 이걸 들려줘요. 두 번째 소리. 이렇게. 그다음에 2번 첫 번째 소리.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답해 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런 게 다 음성으로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답하는 거에 따라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실제 이제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딴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요 소리를 듣고 아이가 하는 거예요. 다시 듣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손뼉을 쳐보세요. 하는 거예요. 두 번 들려준 선생님이 한 번 들어보라 하고, 다시 처음 듣기, 다시 듣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정확히 따라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비슷하지만 약간 틀리는 경우도 있고, 거의 일치하지 않거나 그냥 못하는 경우, 수행이 안 되는 경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세 가지 중 다른 하나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나와요. 썰, 썰, 파, 미, 썰 이렇게. 그쵸? 음악이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해서 자, 다른 소리는 몇 번인가요? 몇 번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도 잘 찾아서 대답했는지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답한 걸 그대로 표시해 주시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들려주는 노래 중 이상한 부분 하나를 찾아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1번 이렇게 하면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조금 다른 게 나오죠? 자, 3번 나와요. 자, 이제 이상한 부분은 몇 번이죠? 이제 이상하다는 게 뭐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 음의 흐름상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를 답변을 한다 그거죠. 그렇죠? 도도도 그 노래인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아는 노래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서 음이 조금 다른 거를 이제 찾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잘 아는 노래 중에. 자, 그래서 검사 내용까지 선생님 살펴봤어요. 그렇죠? PMI 검사까지.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 상담을 준비하실 때 매뉴얼에 보면 이거는 뭐 초중고 상담, 성인 상담 다 마찬가지고요. 예비 상담 기록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참고하시라고 매뉴얼에 들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요걸 참고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선생님이 따로 또 만드셔도 괜찮죠. 그렇죠? 검사를 하기 전에 그 사전 정보를 알면 검사 결과 상담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 상담 없이 상담하고, 그렇죠?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미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잘 알고 있는 아이라면 굳이 예비 상담을 뭐 생략하셔도 되겠지만 보통은 예비 상담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이제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하게 되는 상담인 거죠. 자, 상담 포인트는 평균 점수보다는 어때요? 이 아이 다중지능의 프로파일이 중요하다는 거, 어떤 모양인지. 전반적인 발달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요, 많이 발달된데 뭐 찾아가지고 막 이거보다는 아, 이 아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여기는 그냥 잘 가고 있고, 아, 요 부분은 좀 도와줘야겠구나. 그쵸? 전반적인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상담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흥미와 관련된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유아기는 특히 흥미를 활용해서 이미 잘 발달이 된 부분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약점인 부분도 보완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중지능의 발달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현재 이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 발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달라 하는 거죠. 자, 검사 결과의 활용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건 이제 선생님들 매뉴얼에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걸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요약한 거니까 보세요. 평균 점수보다 유아의 다중지능 프로파일 중요성 아까 검사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면 이게 막 보이지도 않는 왜냐면 점수를 제시 안 하려고 하잖아, 일부러 더. 그런데 막 이게 몇 점인지를 안 보이는 숫자를 막 보면서 이 정도면 몇 점인 건가요? 막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아, 현재 상태가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혹은 이 아이를 우리 원에서 교육 활동에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을 더 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도록 하셔야 된다. 전반적인 발달, 아까 이거 다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과 경험의 양과 질에 따라서 다중지능 발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보다 발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고요. 그 유아용 다중지능 검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하는 그 질문을 조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우리가 IQ 검사에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IQ 검사, 그다음에 EQ 검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검사들은 지능 검사로 나오는데 다중지능 검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적절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좀 참고할 자료가 필요하다 한다면 어때요? 선생님 IQ도 그렇고 EQ도 그렇고 일부 지능 영역을 측정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IQ라는 거는 학교 교육과 관련돼서 개발된 검사이기 때문에 학교 공부와 직결되는 지능 영역만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뇌 중심적이죠. 다분히. 그래서 다중지능 관점에서 보면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거기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검사다. 뭐 공간지능 일부도 들어가겠지만 EQ는 어때요? 정서적인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검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치로 많이 알려주죠. 감성지수, 뭐 IQ 지수 해서 그렇죠? 요즘은 일로 많이 알려주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역만 측정해서 다인 것처럼 IQ 검사는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죠.
정서지능이라 한다면 다중지능 관점에서는 인간지능과 자기소 퍼스널 인텔리전스, 그죠?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자, 다중지능은 인간의 8가지 지능 영역 모두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죠. 다른 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다음에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강점 지능 영역하고 흑미 영역이 왜 다르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설명하실 수 있죠, 선생님. 그렇죠? 우리가 성인 검사할 때도 창의성과 이게 꼭 왜 일치하지 않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창의성은 창의성 부분만, 근데 다중지능은 창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포함된 것과 그것만 전적으로 본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이해하시면 선생님들 언어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지능들의 발현 시기가 다 다르죠. 단계는 똑같이 갑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쿠잉, 옹알이 없이 말을 하게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는 다 빠른 아이들도 있고 조금 느린 아이들, 늦게 가는 아이들도 있고 다르다는 거죠. 발현 시기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발현이 잘 된 지능 영역이 강점지능,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보완지능이라고 하는 거고, 강점지능은 일상에서 어떤 걸로 드러나요? 좋아하는 거, 흥미, 선호, 민감성, 능력, 이런 걸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점지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단서는 뭐다? 흥미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어때요?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양육자가, 그쵸? 잘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인지. 근데 좋아하는 건 우리가 쉽게 캐치가 되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단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단서죠. 민감성 이런 것도 다 단서지만 흥미도 흥미가 특별히 대표적인 단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지능과 관련된 흥미를 알고 개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또래와의 비교해서 평균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강점지능이 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답변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님이 만약에 이런 걸 질문을 했어. 그러면 yes일까요, no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점 지능이 가지는 의미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다른 또래와 비교해서 우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내부 지능 8개 안에서 가장 현재로 높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생님, 교육자로서 평균이 가지는 그 의미 아시죠? 무의미한 거. 그렇죠? 평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그거는 우리 편의에 의해서 평균을 따지는 거지 평균에 꼭 맞는 사람 찾으려면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유니폼, 옷을 하는데 평균적인 옷을 만든 거야. 그 옷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자도 얘기합니다. 평균이 가지는 뭐라 그럴까? 정말 그 헛된 망상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평균 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또래와의 비교에 의한 평가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다 말씀드린 거고 내부 안에서 현재 가장 우수한 거니까 강점 지능을 활용해서 다른 영역의 학습 그 개발을 활용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보완 지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거. 자, 보완 약점으로 나타낸 부분은 어때요? 흥미도 조금 많지 않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검사의 의미는 자, 넘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고 이 부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안지능 개발하기는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리가 뭐냐면, 자, 이 아이의 강점 지능이 자연지능이에요. 그러면 뭐 동물, 식물 이런 활동 좋아하겠죠. 컨텐츠, 주제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건 자연지능 쪽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보완해야 될 발달이 잘 안 된 게 이거 뭐 인간 언어지능이죠. 그럼 언어지능이라는 기본적으로 언어 활동을 해야 얘가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어 지능이 약점이고 발달이 안 돼 있다는 거 뭐예요? 이런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발달이 잘 안 됐겠죠. 그럼 뭐냐 하면 책 읽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좋아하는 자연적인 거, 동물에 관련된 책은 덜 싫어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접근해서 자연 이야기 하면서 언어지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신체운동지능의 강점인 아이가 논리수학지능이 발달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논리수학지능이 가지는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패턴, 추리, 이런 거죠. 선생님,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는 얘가 막 축구를 좋아해. 그러면 축구놀이 할 때는 몇 명이 필요할까? 이거 다 숫자 아니에요? 그쵸? 농구놀이 할 때는 몇 명이 필요하지? 배드민턴 칠 때는 몇 명이 필요하지? 그쵸? 그런 얘기하면서 수리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친구가 가장 많이 필요한 운동은 뭐일까요? 이런 거. 그쵸?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공간 지능이 강점인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색깔 테라피 이런 거 좋아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아이들은 인간 친화 지능이 약점인 아이들, 보완이 필요할 때 뭘 하면 좋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을.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그게 부족하니까 친구들하고 부딪히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때? 그거를 극복하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친구들 모여서 할 때 낯선 친구들 만나도 손종이 잡기 놀이 같이 하는 거. 그거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책 읽는 거 같이 하라면 어려워도 이 아이가 좋아하는 종이 접기라던가 뭐 만들기라던가 색칠하기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가 흥미가 많은 거 좋아하는 활동, 강점 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보완해야 될 지능 영역의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 요게 네, 다중지능 코칭입니다. 학습 코칭이기도 하고 진로 코칭이기도 하고 요 정도로만 선생님들하고 좀 공유를 했고요. 자, 선생님들의 역할, 이제 우리가 검사에 대한 것을 다 다뤘기 때문에 자, 마무리를 하자면 검사자로서 역할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관찰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평가자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자, 그리고 교육활동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 유아 검사, 유아용 다중지능 검사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뭐 조금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죠, 선생님? 자, 어제처럼 12시 3분에 마무리를 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다음부터는 선생님 워크샵 위주로 진행이 되죠. 선생님도 혹시 검사하셨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주변에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케이스 있으면 그런 거 좀 메모해 오시고 선생님들의 검사 결과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유아, 아동, 초중, 그 고등학교 검사 프로파일을 가지고 나눌 거니까 그런 거 좀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케이스 중심으로 이제 실제 선생님들이 그런 걸 보고 분석해 보고 이야기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선생님?